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빈집이 늘어나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오늘은 신축 아파트 빈집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부동산 장세가 폭등을 했던 3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들이 이제 고분양가가 책정이 된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물량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들도 있는 시점이죠.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트렌드, 아파트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지상에 자동차가 없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골프 연습장, 수영장까지도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었죠.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았고,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축 아파트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 1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었죠. 1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즉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서 이제 비싼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라고 칭할 수 있는 10억 클럽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의 10억 클럽을 이탈한 서울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10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 역시도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에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성북구 장이동의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거래가가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최근에는 8억 1,500만 원으로 이제 10억 클럽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평구 응앙동 같은 경우에도 녹번역의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 11억 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올해 9월에는 9억 3천만 원에 10억을 이탈한 아파트로 기록이 됐네요. 강서구 마곡동 같은 경우에도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같은 경우도 13억 원에 거래가 됐던 가격이 10억 아래인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조정을 받으면서 10억에 이탈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때는 누구나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 국면에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줄어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7월달 같은 경우에도 12,658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8월 같은 경우에도 15,711명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유지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순위 청약 자격 제한의 조건들이 까다로울 때가 있죠. 최근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첨되기를 노력해도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하락 국면, 침체 국면 속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미분양 물량들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1순위 자격 제한들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 조건이나 2순위까지도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청약과 경매라고 하는 이 절차를 모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술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매는 좀 어렵지만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입지 분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도 하고 명도도 하고 여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통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신축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청약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니까는 이 청약 통장 없이도 미분양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청약 통장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돈이 실제로 들어가지가 않죠. 청약 통장 만드는 데는 계속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모집 공고 전에만 납부를 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돈을 들여가지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의 경기가 이렇게 안 좋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점 속에서 입지가 좋은 그런 부동산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청약 통장이 만약에 해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그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끔 청약 통장을 통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이 통장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죠. 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올라가면서 누구나가 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들을 준 것이 아니라 청약 자격 제한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입지가 더 좋은 상위의 주택,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평수가 더 큰 상위의 주택으로 한 발 한 발 내가 나가갈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2주택자가 되게 된다면 투기를 한다고 전 정부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는데, 그 청약의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을 빠르게 처분하고 이제 입주를 하면 됐었죠. 지금은 부동산의 시장이 완전히 폭등을 하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죠. 지금은 조정기, 침체기,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1주택을 처분해야지 이제 입주가 가능한데 1주택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분을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 80%만 입주를 하고 20%는 이런 신축 아파트를 그 기존의 1주택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 말고 신축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거나 해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 아파트의 전세도 적정한 가격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1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부동산의 거래가 급감되고 있고, 그리고 호가 가격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거래의 정상화, 거래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많고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거래의 정상화가 더욱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들을 사줘야지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1주택이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변모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었던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2008년도까지 대형 아파트들을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의 역세권,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 월세화를 시키면서 그런 소형의 아파트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1년간 전국의 아파트 전용 면적별 경쟁률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많지 않았고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 뭐 33평형의 아파트, 34평형의 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의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이 경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내가 추후에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8호제곱미터의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수요자가 많구나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이런 경쟁률이 높은 것에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용 면적별 매매 가격 지수도 같이 연동해서 보게 된다면 대형 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대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소형과 소형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의 평형이 지금 현재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소형의 평형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 중에 연내의 주요 컨소시엄 분양 예정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단지 수가 커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컨소시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규모가 모두 500세대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이런 컨소시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입지가 좋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물량들이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건설과 동원개발에서 하는 경기도 광주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690가구가 예정되어 있고요. SK하고 롯데건설에서 하는 아파트가 서울 중량구에서 1055가구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와 계룡건설 그리고 대전 서구에 이제 2763가구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대와 포스코건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경북 포항의 아파트도 267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우와 롯데 그리고 현대가 같이 분양을 하는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도 3344가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신동아, 서영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동탄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이 640가구와 616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때 이렇게 컨소시엄의 브랜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대단지에서 분양을 하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가 나오게 된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1주택 처분 조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투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되고 조정되게 된다면 이 청약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안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쩌면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입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